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30% 이상 폭락하면서 벌써부터 은행들의 원리금 강제 회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결국 터지기 직전으로 금융권이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급락했던 집값이 경제 침체가 도래하면서 또다시 큰 폭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와 특약사항에 명시된 원리금 강제 회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 특히 상투장에 연끌과 갭투자를 한 분들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타임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대출 원금 강제 회수한다. 가계부채 폭탄 결국 터진다. 이 많은 지금 분양들이 남았는데 지금 상당히 분양도 심각하죠.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집에 파묻힌 모습, 집값이 폭락하는 모습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대출원금 강제 회수한다. 대출원금 강제 회수.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이게 꼭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환이 연체돼 버렸다.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부족으로 알고 있고 또 회사를 그만뒀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은행권은 여러분들한테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례도 한번 보자고요. 먼저 담보가치 하락. 제6조 담보의 제공, 대출 약정서에 명시된 경우가 많아요. 자,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뭔 말이냐? 집값이 폭락이 현저한 경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원상 회복시켜라. 뭔 말이냐? 원리금을 다 갚아라 이 말이에요. 또는 일정 부분, 담보의 일정 부분을 보충해라. 다는 아니라도 지금 집값이 떨어진 만큼 안정성 있게 갚아라. 뭐 이걸 의미합니다. 이걸 못한다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상환 연체 능력 부족. 이번에는 이제 담보가치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자를 자꾸 연체시키거나 원금을 못 갚거나 뭐 능력이 부족해요. 회사를 그만둬가지고 이건 사업이 안 돼서. 여기 보세요. 이자 1개월, 주택담보대출이 2개월이 지체되면 당장 이거 들어와요. 분할 상환 원리금 이게 2회, 주담대는 3회 지체되면 역시 들어옵니다. 상환 능력 부족, 연체는 강제 회수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까 담보가치 하락보다도 훨씬 셉니다. 사례를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10억, 대출 5억을 깼다고 쳐요. 근데 이게 얼마든지 5억으로 지금 빠지는 모습이잖아요. 대출만 남았네요, 에게. 그러면 아마 빨리 갚으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또는 회수해버리거나.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 경매가로 따져버리면 5억이 3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본전도 회복을 못 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들 손에 안 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담보 하락. 원금 회수 사례는 적습니다. 뭔 말이냐? 지금까지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막 무지막지하게 돈을 강제 회수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과거에는 그래왔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너무나 많이 거품이 끼었고 은행이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원리금 연체 시 이자 담보권 이거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포기하지 마시고 이 지원 대책도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원리금 자꾸 연체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집값 대위기 세 가지 요소 바젤 3, DSR 규제, 집값 폭락. 자, 여러분들 바젤 3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자, 내년 부동산 침체 심화 전망. 이 바젤 3 때문에도 부동산 침체가 심화된다. 왜 그럴까? 자, 집값 위기, 바젤 3, DSR 규제, 집값 폭락 볼까요? 바젤 3. 바젤 3가 뭐냐면 세계은행 자본의 건전화를 위해서 국제 규격으로 규제 기준을 만든 거예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은행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번 하자 해가지고 바젤 3를 만들었는데 핵심 자기 자본 비율,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비율 이 세 가지를 따져서 이거에 문제가 되면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한을 두는 거죠. 자, 규제 체계 이행 우리나라는 언제부터냐?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당장 내년
얼마 안 남았네요. DSR 규제 이거하고 연관됐어요. 자, DSR이라는 것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건 연간 소득, 1년간 소득하고도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DSR을 풀지 않는다면 풀 수도 없어요. 왜? 바젤3 규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푼다면 안 푼다면 자, 이건 바젤3 국제금융협약이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DSR을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풀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은행권은 대외 신용 하락 금융 문제에 오명을 쓰면서 아마 신용평가가 확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 못하는 거예요. 왜 집값이 폭락하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DSR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바젤3에? 그러면 풀어주자니 이 문제로 은행 부실 생겨갖고 금융위기 터질 수 있고 안 풀어주자니 지금 집값이 계속 폭락할 것 같고 왜? 규제를 풀어줘야 사람들이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지금 대출 규제, 집값 폭락에도 대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젤3 때문에. 그 다음에 가계부채, 고금리 폭발, 헐값으로 막 지금이라도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대출 문제가 생기니까. 집값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거래급감 미분양 대처도 한계가 있어요. 뭐 계약금 10%에 원래 이것도 좀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이자 후불제, 무이자, 대출 확대에 아무튼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지급 보증을 해주거나 보증을 들어줘야 이제 뭐 계약금 5%, 10%도 가능한 거예요. 이제 집값 폭락으로 원금 회수, 바젤 3 대출길로 막힌다. 보시면 5억짜리가 있다고 봅시다. 주택가격. 자기 자본이 2억, 부채는 3억. 이게 1억 하락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LTV가 75까지 올라왔는데 4억이 됐으니까. 근데 이 경우 보세요. 5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졌어요. 다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거의 지금 30%는 빠졌으니까. LTV 100%, 부채 3억. 사실상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빌려준 돈 이거 경매 쳐버리면 70%잖아요. 그럼 한 2억대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1억을 날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회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면 다행이게요. 자, 이게 더 떨어져요. 이 밑으로. 부채도 오히려 깎아먹게 되겠죠. 한 2억 5천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토막 나면 바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바로 은행권이 회수를 하는 거예요. 바젤 3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자본 비율, 레버리지 규제 비율, 그 다음에 유동성 바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23년 1월부터 시행. DTI하고 DSR 차이는요. 얘들은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이자 상환액 이게 연간 소득인데 얘는 DSR은요. 원리금 상환액 이건 같은데 얘는 대출 이자라면 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연간 소득에서 나누는 거죠. 이번에 대출 위험은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또 올렸다. 폐업위기 내몰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아까는 가계 담보만 얘기했지만 신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아주 위험에 처해 있어요. 볼까요? 자, 먼저 대출 위험, 금융위기에 지금 위험성이 높은 곳 세 가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 가정의 가계부채죠. 먼저 소상공인들. 도산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124만 명 대출 최대 8%. 지금 이자 8%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이중고, 더블 빅스텝에 지금 어떤 위기에 맞게 됐죠. 이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중소기업, 기업이자 비용 13조 증가, 매출 0.29% 하락. 오히려 매출은 하락하고 이자는 올라가고 이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무역수지 적자야. 우리나라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심각하게 반성해야 돼요. 국회. 자, 여기 보시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경영부담 완화. 바로 이러한 이제 정책으로 이제 좀 도와주긴 하겠지만 한계가 있죠. 그것은. 일반 가정 4대 은행 혼합형 금리가 벌써 7에서 8% 계속 올라가는 중. 가계 대출이 1757조, 1800대까지 넘어갔죠. 약 GDP 대비 105%. 자, 변동금리가 무려 78.5%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중이에요.
세계 1위입니다. 상승률도 1위, 금액 자체도 1위. 전세대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전세대출도 94%가 변동금리로 정말 상상을 초월한 높은 고금리죠. 자, 가계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2030이 주력을 이룬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무주택자와 소자본, 제발 이것 하지 마세요. 집을 팔아놓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죠, 은행에다가. 그러지 않고 꼭 못된 짓을 해. 여기 보세요. 무주택자도 부동산 투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있어야 하는데 돈을, 자기 딴에는 돈을 불릴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망치는 길이라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보여드릴게요. 무주택자, 소자본, 소자본은 몇 천만 원부터 1억도 포함되고요. 크게는 2억 다 포함돼요. 5억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집 판 사람들 꼭 이렇게 도박을 하더라고요. 주식 도박입니다. 여기 보세요. 주식, 가상화폐 왜 투자합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폭락하면 사야지. 위험자산 투자, 주식,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원인 자본도 적고 소액 투자 한 방을 노리는, 결국은 90%는 탕진. 업무도 못하지. 탕진하지. 빌라, 오피스텔, 땅 이걸 또 사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지만 오히려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집도 없는 분들이 꼭 이거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땅에 막 관심을 많아요. 땅이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시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사게 되면 평생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제가 표현을 거지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달으니까. 빌라, 오피스텔이야 집이니까 조금 이해해요. 땅 이거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우선 내 집 마련에 삶터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해야죠. 그리고 이왕 집 잡는 거 왜 빌라, 오피스텔을 잡아요? 얼마든지 1억, 2억 갖고도 아파트 널려 있는데 얘들은 뛰지도 않잖아요. 못난이 투자, 빌라, 오피스텔, 상가, 외가 하지 마세요. 땅 같은 건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원인, 가격이 싸고 대출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그냥 해버리는 거야. 문제, 가격이 덜 오르고 안 팔려요. 얘들은 오르지도 않아요. 별로. 물론 주식,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지 마시라고. 자, 평생 임대, 평생 전월세. 물론 연세가 80 넘으셨다면 이해 가요. 싸게 사시는 거니까 돈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70은 연세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임대, 전세, 월세, 전월세 여기에 그냥 평생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심화됩니까? 지금 1억은 10년 후에 1억이겠어요?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나 7천만 원밖에 안 되거나 그러지?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돼요. 결국은 집을 사야 돼요. 자, 문제, 화폐가치 하락, 평생 가난해진다. 이번에 세계경제 위기, 복합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 미국 금리 인상과 긴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것도 심각해요. 지금 재래식으로 싸움이 붙었는데 이 비겁한 푸틴이라는 놈이 핵을 갖다 자꾸 끄집어내고 있어요. 중국과 꼭 똑같죠. 공산주의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중국 부동산 지금 위기로 심각합니다. 유로존 이제 올 겨울부터 에너지 위기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요 10포인트를 치고 올라간 거예요. 세계 경제 침체. 그동안에는 자, 미국 금리 인상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폭락했다면 이제 올라가겠네? 금리가 내려가면? 그게 아니에요.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착됐다는 뜻도 되지만 세계 경제 침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도 못 가고 부동산도 못 가죠. 또 한 번 더 경제 성장이 급락됨으로써 집값이 폭락한다고요. 그래서 내년에 폭락하는 이유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때문에 그래요. 자, 거품 붕괴. 더군다나 거품이 너무 심했어. 코로나 이후로에. 주식, 부동산. 자, 이번에 대출 못 갚으면 강제 회수, 전세 보증금 사고. 여기 보세요. 대출 못 갚고 보증금 못 돌려주고. 지금 서울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지금 작년보다 다 늘어났어요. 인천, 경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경매 양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보증금 사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보증금도 그렇고. 여기 보세요. 7, 8, 9, 10 불과 한 달 사이에도 막 팍팍 늘어나고 있죠. 집값이 폭락하다 보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전세가 이하로 떨어져서. 4대 은행 대출금리와 가구 세대 대출 비율 보면 7포인트대 높은 금리 10월 달을 기준으로 지금은 8포인트대까지 최대 올라왔습니다. 주택담보,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거의 비슷하죠. 자, 이제 이자를 내고 있는 가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죠. 35.7%나 이 가계
35.7%가 이자를 내고 있고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제일 취약하느냐, 여기 보면은 쭉 올라가는 제일 위에 있는 게 20대예요. 즉 젊을수록 지금 대출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자도 30대,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50대. 2030이 제일 위기입니다. 자, 둔촌주공 장위자에는 사실상 미달입니다. 말만 뭐 3점 몇 대 1? 미달된 게 보세요. 자, 둔촌, 재건축, 올림픽 파크포레온 8개 주택형이 미달됐어요. 1순위에서. 끔찍한 겁니다. 이거는. 자, 장인뉴타운 4구역 12개가 1순위에 미달됐어요. 이 말은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자, 30대 1의 경쟁률을 가져왔던, 자, 미아 같은 경우도 미분양 났어요. 얘들은 결국 3대 1인데 미분양 날 확률이 아주 높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점도 낮고, 왜냐면 사람들 심리가 경쟁률이 세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분위기도 안 좋고, 물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얘들도. 그런데 안 됐을 경우 얘들보다 이제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강동구 길동, 마포구 아현동, 성동구 행당동, 은평구 역촌동에, 자, 이렇게 총 가구수가 1000세대 500세대 이상이죠. 그리고 분양 가구수는 이렇지만 얘들 심각한 거죠. 이제 여기가 참패되어 있는데 여기 과연 청약을 넣을까. 다행히 분양 가구수가 좀 적다라는 것은 희망이긴 하지만, 하물며 이제 경기도 벌써 다음 달부터 계속, 이번 달부터 분양 많이 하죠. 상당히 위기 같은데요. 청약 당첨돼도 계약 고민. 보세요. 2021년보다 22년이 2배 가까이 늘어나 버렸어요. 뭐가? 자, 무순위, 줍줍이. 그 다음 미분양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게 늘어나고 미분양 늘어나고 줍줍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미계약자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주택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년 만에 전국 집값 100%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2020년 12월 2주차 다 빨갛네요. 그죠? 특히 수도권하고 경상도권이 빨갛는데, 이게 세종 이쪽하고 충청도 여기 보시면 지금 수도권은 지금 전멸입니다. 지금 이제 1포인트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1주간 간격이거든요. 세종 대전은 1포인트가 넘어갔네요. 언제 지금. 그 다음에 기어이 경상도, 제가 조심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부산, 대구, 경남, 울산 완전 망했네요. 쫄딱. 수도권하고 같잖아요. 지금. 대출 원금 강제 회수한다. 가계부채 폭탄 결국 터진다. 이제 부동산의 부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이 떠난 자리를 지금 채울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면 대출을 유도하여 부동산 폭락을 막아야 하는데 2023년 바젤3 협약으로 그것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